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경제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제론도 이 수요 이론에서 한 두 문제 정도, 공급 이론에서 한 문제, 그리고 가격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는 범위가 되겠죠. 자, 먼저 우리가 수요와 관련해서 우선 기회비용 문제가 1번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년 전에 당신이 주택 건설을 위해 강남에 50평의 토지를 평당 3,000원씩에 구입을 하였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그 토지를 포함한 이 인근 지역을 생태공원 부지로 결정함에 따라 당신이 그 토지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보상 시가는 평당 1,000원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 토지를 정부에 기증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기회비용은 얼마냐? 이 투자 이론에서도 이 기회비용 개념이 나오는데, 이 기회비용은 우리가 선택의 대상이 여러 개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선택의 대상이 여러 개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하겠죠. 자,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이 포기되는, 어떤 것을 선택을 했을 때 이 포기되는 것에 있어서의 최대의 가치를, 어떤 것을 선택을 했을 때 포기되는 것의 최대의 가치를 뭐라고 한다? 기회비용이다. 선택을 했을 때 이 포기되는 것의 최대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를 선택했죠? 정부에 기증하기로 선택을 했죠. 그러면은 이 정부에 이 기증하기로 선택을 했다면은 우리 포기되는 것은 뭐죠? 보상 시가를 포기를 했겠네요. 자, 보상 시가를 포기했으니까 이 포기된 보상 시가를 구하면 되겠죠. 기회비용은 보상 시가는 얼마죠? 50평의 토지인데 평당 얼마? 50평의 토지인데 평당 1,000원씩 보상을 한 거죠. 평당 1,000원씩 우리가 보상을 하기 때문에 얼마죠? 5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5만 원이 바로 기회비용이 되겠죠. 5만 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유량 개념과 이 저량 개념인데, 또 유량과 저량 개념은 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또 되는 부분이죠. 유량은 플로우입니다. 이 물이 흘러가듯이 시간도 흘러가는 개념인데, 이 시간이 흘러가는 개념이 우리가 기간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이 명시가 돼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바로 유량 변수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기간이 꼭 나오죠. 기간. 자, 그래서 이 관련해서 유량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인데, 이 임대료 수입, 여러분이 유량 개념을 해서 우리가 예를 보면은 이 임대료 수입, 건물에 있어서의 월 임대료 수입, 토지에 있어서의 연간, 또 지대 수입이라든지, 자, 주택을 착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급을 늘려줄 수 있죠. 기간 개념이 들어가죠. 신규 주택에 있어서의 공급량이라든지, 또 부동산 투자 회사에 있어서의 단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회계 기간, 이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또 연간 주택 거래량, 또 분기별 주택 거래량, 이 주택 거래량이라든지, 또 주택 생산량이라는 게 있죠. 주택 생산량, 연간 주택 생산량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소득, 연간 소득이냐 월 소득이냐, 이 소득이라든지 소득, 이런 내용들은 전부 유량과 관련된 그런 개념이죠. 수출량, 수입량, 이런 것은 전부 유량 개념입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인데, 3번은 유량 개념이 아니라 3번은 저량 개념이죠. 저량.
스톡이라고 하죠. 스톡. 이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이나 댐 안에 있는 물은 흘러가지 않고 멈추어져 있듯이 시간도 멈추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일정, 우리가 시점으로 표현을 하죠. 일정 시점. 이 시점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절약 개념. 그래서 시점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바로 절약 개념이죠. 자, 현재 시점. 우리가 서울특별시의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현재 시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의 수는 얼마냐. 그래서 이 주택 재고량, 여러분 주택 재고량은 바로 뭐가 된다. 우리 절약 개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관련 변수를 유량 개념과 절약 개념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유량 개념으로 잘 연결된 것. 자, 임대 수입 유량이죠. 통화량은 절약입니다. 자, 전국에 풀린 현재 시점 총 돈이 얼마냐? 통화량. 소득은 유량 개념이고 주택 재고량 절약, 주택 생산량 유량, 지가, 토지 가격, 현재 시점의 토지 가격, 현재 시점의 주택 가격은 절약, 그리고 현재 시점의 인구 절약, 주택 거래량 유량, 회사의 단기 순위 우리 어떻게 돼? 유량. 그러면 회사에 있어서의 자산 가치는 얼마냐? 회사에 있어서의 이 자산 우리가 가치라든지 또 이 가계의 현재 시점 가계의 부채가 뭐 우리가 400조다. 가계의 부채라든지 또 현재 시점 전국 우리나라 국가의 재산 국부가 얼마냐 이런 건 절약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유량 개념은. 사례를 잘 공부해 두셔야 되겠고, 자 4번 문제로 가는데, 자, 이 4번 문제는 주택 시장 분석이죠. 주택 절약과 유량 개념에 대해서 다음을 읽고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얘기죠. 자, 이 주택 절약. 자, 주택 이 절약에 있어서의 공급량과 수요량 개념이 나오죠. 주택 절약의 공급량과 수요량. 자, 이 절약은 항상 일정 시점입니다.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은 주택의 공급량이고,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은 주택 절약의 수요량이죠. 자, 그리고 주택 유량이 나오죠. 유량. 자, 주택 유량이 나오는데, 자,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양,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A 주택 시장은 현재 1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총수가 100만 채는 주택 절약의 공급량. 1번이 바로 정답이죠. 그중 10만 채는 공가로 남아있다. 그러면 100만 채 중에서 10만 채 빈집이죠. 빈집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공가를 뺀 나머지 90만 채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주택 절약의 수요량은 90만 채입니다. 자, 그리고 비주택 시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그러니까 기간이 나왔죠. 10만 채가 공급됐죠. 한 해 동안 10만 채가 공급된 주택 유량의 공급량은 10만 채. 그중 9만 채가 분양계획이 체결됐다. 분양계획 체결돼서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9만 채가 주택 유량의 우리가 수요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한번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량 절약의 개념 상당히 좀 중요한데, 예? 여러분 출제 원래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에 있어서의 구매력이죠. 자,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구매력인데, 이 구매력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래가 먼 것. 주택 금융 조건에 있어서 금리, 이자율이 낮을수록 어떻게 이자 부담이 낮아지니까 구매력은 커집니다. 대출 금액의 절대액이 클수록 어떻게 대출 금액이 많을수록 구매력은 커지겠죠. 수요층의 가처분 소득,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많을수록 구매력은 커집니다. 주택 저축 자금이 적을수록
구매력은 작아지겠고요. 그리고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작을수록 구매력은 커집니다.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진다. 5번 정답이죠.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이 부동산 수요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소득, 부는 웰스, 재산이죠. 연령 분포, 이자율, 금리 등이 있다. 관련돼 있죠. 맞는 질문.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같은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의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런 의미겠거든요. 우리 이 수요, 우리가 량의 변화, 이 수요량의 변화와 우리가 수요의 변화를 잘 구별해 두셔야 되는데, 이 수요량의 변화는 이 가격이 변화를 하여, 수요량의 변화는 이 가격이 변화를 하는데,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이라고 가정을 해요. 단지 가격이 변하죠. 가격이 변하면은 이 수요 곡선, 우리가 상에서 이동한다.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자, 가격이 변하면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할 때를 수요량입니다. 그래서 상이 있으면은 수요량의 변화, 상이 없으면은 수요의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2번 주문에 부동산 가격의 변화죠. 자, 2번 지문에 보시면은 이 부동산 가격인데,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을 하죠. 자, 부동산 가격이 지금 A점에서 P0일 때 수요량은 Q0인데 이 부동산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요량은 Q0에서 Q1으로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 A점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 A점이 수요 곡선을 따서 B점으로 이동을 하죠. 이렇게 같은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지문이죠. 여기가 바로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3번 부동산 수요 곡선이란 단위당 임대료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며,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은 이렇게 뭐죠? 우하향한다.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하향한다. 맞는 지문이고, 부동산 수요의 증가 요인. 자, 이 수요의 증가인데 이때 가격은 변화가 없죠. 수요의 변화에서 가격은 불변입니다.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이 외의 요인은 위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건데, 가격 이 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자,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해요. 수요의 변화. 자, 그러면은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죠. 가격 P, 자, 수요량은 QD가 주어졌죠.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하향을 하는데 가격은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P0일 때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Q0만큼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가격은 변화가 없죠. 동일한 가격 순에서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한다.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를 수요의 증가라고 해요. 수요의 증가. 지금 요거 묻는 거죠. 이 수요의 증가 요인으로서는 인구의 증가가 되죠. 그래서 수요의 변화, 이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수요의 변화 요인을 보면은
우선 인구가 또 상당히 중요하죠. 인구. 자, 인구가 또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내용인데, 자, 여기서 인구가 뭐 한다면? 인구가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합니다. 또 가구 분리가 되죠. 자, 여러분 가구가 분리가 되면은 또 수요가 증가를 하죠. 가구 분리가 되면 또 금리가 또 인하가 된다. 자, 금리, 이 주택, 담보, 대출, 금리죠. 작년, 재작년 또 2년 영속 났죠.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또 인하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죠. 대출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이자 부담이 이렇게 낮아져요. 이자 부담이 낮아지면은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구매력은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우리가 증가를 하게 되죠. 수요가 증가합니다. 금리가 하락하면은 대체재 가격에 있어서의 우리가 상승하는데, 여러분 대체재, 이 보완제에 있어서의 가격의 변화가 또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시험에는 대체재를 많이 출제를 하는데, 문제는 이 대체재 가격이 하락을 한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대체재인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 커피 할까요? 그럼 여러분 이해하기 좋도록 대체재인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자, 대체재인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입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증가를 하겠죠. 그렇지만은 홍차 시장에서 홍차 가격은 커피 가격이 하락한 만큼, 시장에서 홍차 가격은 변화가 없지만 커피 가격이 하락한 만큼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는 홍차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요.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그래서 4번 정답이죠. 대체재 가격 하락. 요게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대체재 가격 상승해야 맞겠지. 자, 5번 유효 수요란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말하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란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를 의미합니다.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을 이제 묻는 거죠. 다른 조건이 일정 불변일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하니까 틀렸죠. 1번 정답. 자,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자, 여기서 부동산 가격이 P1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Q1에서 Q0로 수요량이 줄어들죠. 그러면은 이 B점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A점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죠. 자, 가격이 변하면요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1번 정답.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이 가격과 수요량은 어떤 관계? 반비례가 있죠. 그래서 수요의 법칙은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하죠. 이때 가격이 오르면은 소비자들은 그 상품에 대한 수요량을 줄일 것이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들은 그 상품의 수요량을 늘리는데,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변동 관계가 반대로 변동할 때는 경제 이론에서는 이걸 마이너스라고 하죠. 마이너스 음의 관계. 예? 음의 관계 또는 역관계 또는 반비례 관계라고 하죠. 음의 관계, 역관계, 반비례 관계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2번 반비례 맞는 지문이죠. 3번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소득 분포, 인구 분포, 기호. 기호는 선호죠. 소비자에 있어서의 이 선호, 소비자의 이 선호, 또 기호, 또 수요를 변화시킵니다. 선호라든지
그리고 이자율, 신용, 자금의 유용성, 대출과 관련 있죠. 미래에 대한 예상. 자, 또 소비자들에 있어서의 또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 또 2년 전에 또 출제를 했었죠. 이 미래에 대한 또 예상, 이 기대가 또 영향을 줍니다. 맞는 질문. 4번.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은 소득 효과에 의해서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임대료가 상승한 만큼 하락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그 전보다 적은 양의 재화를 소비할 수밖에 없다 얘기죠. 여러분 4번 지문은 소득 효과에 대한 설명. 4번 지문은 소득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5번.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임대료가 상승하면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에서 부동산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의미인데, 자, 여러분이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을 하는데, 자, 이런 형태에서 가격이 이제 변하는 거죠. 자, 가격이 P0일 때 수요량은 Q0죠. 이때 가격이 P1으로 하락을 했는데 수요량은 Q0에서 Q1만큼 늘었어요. 이때 이 가격의 변화, 이때 이 가격의 이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은 이만큼 변동하죠. 이 가격의 변동에 따르는 수요량이 이만큼 변동되는 이 효과를 우리는 가격 효과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5번 지문에 보면은 임대료가 상승하면 이제 나오죠. 그럼 임대료가 상승하면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 점이죠. 이 점을 A, 이 점을 B라 하면 임대료가 이렇게 P1에서 P0로 임대료가 상승하면은 Q1에서 Q0로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자, 이런 형태인데, 자, 임대료가 P1에서 P0로 상승하면은 수요량이 Q1에서 Q0로 줄어들어요. 자, 이것은 무슨 효과?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인데요. 무슨 효과죠, 이게? 대체 효과죠. 우선 임대료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상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이 상품 소비를 줄이면서 다른 상품 소비를 늘려야 돼. 그래서 이 상품의 소비가 줄어든 것을 대체 효과. 자, 대체 효과고, 또 임대료가 상승하면은 실질 소득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 상품에 대한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소득 효과죠. 그래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죠. 5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또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가 P 리꼬르 100-4QD로 주어졌어요. 자, 문제는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갖는데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2배가 된다. 자, 2배가 되면은, 자, 우선 요 수식에서 4QD는 얼마냐? 4QD는 우리가 100에서 P를 우리가 빼면 되겠죠. 그럼 수요량 QD는 양변을 4로 나눠주니까 25-4분의 1 P가 되는데, 만약에 지금 수요량이 이런 형태가 주어졌는데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2배가 되면은 수요량도 2배가 늘어나겠죠. 2 곱하기 QD는 또 2 곱하기 25-4분의 1 P죠.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2배로 늘어나니까 수요량도 2배 늘어나요. 양변에 2를 곱해준 거예요. 예? 자, 이때 2배로 된다면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는 얼마냐? 단 새로운 시장 수요량은 Q, 우리가 M으로 표기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죠? 이 QD, 이게 바로 새로운 시장 수요량이죠. 자, 이게 바로 새로운 우리가 시장 수요량인 뭐가 돼? QM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 수요량이 QM, E 곱하기 QD가 바로 새로운 시장 수요량이 QM인데 이것은 곱해주니까 50이고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2분의 1P가 되죠. 양변에 1을 곱해주니까 요 2를 없애주겠어요. 양변에 1을 곱해주니까 2 곱하기 QM은 100 마이너스 P가 되겠죠. 따라서 P는 100 마이너스 2QM이 되겠죠. 100 마이너스 2QM.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수식에 따라 잘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수요를 증가, 요거죠. 부동산 수요를 요거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닌 걸 묻는데, 예상 가격의 상승, 여러분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예상이 되면은 현재 시점에서 싸니까 수요가 증가합니다. 맞고, 예상 소득의 증대, 소득이 증대될 것이라 예상되면 당연히 또 현재 시점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 자, 여러분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부동산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A점이 B점에서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3번은요,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증가가 아니라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요. 3번 정답.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죠. 또 대체재 가격의 상승. 자, 여러분 대체재 가격이 상승한다. 자,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또 수요 법칙에 따라 아파트 수요량은 줄어들겠지만은 뭐죠? 대체재인 오피스텔 또는 빌라가 되겠죠. 오피스텔 수요는 어떻게 돼요? 오피스텔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오피스텔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만큼 오피스텔 가격은 하락을 하니까 아파트 소비를 줄이면서 오피스텔 수요를 늘리겠죠.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자, 수요를 증가시키죠. 대체재 가격의 상승은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3번 정답.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수요의 증가, 밑줄, 이게 포인트죠. 수요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죠. 맞고요. 거래세가 인상되면, 거래세인 취득세가 인상되면은 세금이 인상되면 어떻게 돼요? 세금. 자, 여러분 세금이 인상이 되면, 자, 이렇게 세금이 인상이 되면은 세금 부담이 높잖아요. 이 소비자에 있어서의 세금 우리가 부담이 높아요. 세금 부담이 높으니까 구매력은 떨어지겠죠.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 구매력은 떨어지면서 우리는 수요는 뭐한다? 감소를 합니다. 감소하죠. 거래세 인상은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이자 부담이 낮아져서 구매력은 높아져 수요는 증가하죠. 디귿은 수요의 증가. 네 번째, 부동산 가격, 요거네요.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의 상승이 기대된다. 그러면 현재 시점 가격이 싸기 때문에 현재 시점 수요가 증가하죠. 현재 시점 수요의 증가. 네 번째도 맞고,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 인구가 줄어들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니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A 지역의 아파트 수요 공급에 대한 그림입니다. 수요 곡선 D0를 D1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자, 그러면 아파트는 정상재인데, 자, 1번 A 지역에서 대체주택인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자, 대체주택인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은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죠. 예?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가 감소합니다. 1번은 수요의 감소. 자, 2번 아파트 생산비는 공급입니다. 생산비가 상승하면 이전보다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공급의 감소. 자, 모기지 대출금리가 상승한다. 자, 여러분 이 모기지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은 이자 부담이 높아져서 구매력은 떨어지죠. 따라서 수요는 뭐한다?
감소하죠. 수요의 감소. 자, 대체 투자재인 주식이 불황이면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죠. 3번, 4번 정답입니다. 4번. 소비에 있어서 보완제인 택지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택지 수요가 감소하죠. 택지 수요가 감소하면 보완 관계에 있는 아파트 수요도 뭐한다? 감소하겠지. 그래서 5번은 수요의 감소입니다.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재와 A의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거 얘기죠. 자, 여러분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우리는 어떤 요인에서 수요량이 줄어들어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수요의 감소라고 하죠. 수요의 감소. 그러면 지금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수요의 감소인데 이걸 찾아라 얘기죠. 자, 우선 재와 A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수가 증가하면 수요의 증가가 됩니다. 자, 보완제 C 가격 하라. 여러분 이 보완제 C가 예를 들어서 커피라고 하면은 보완제 C 커피 가격의 하락을 하면은 수요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증가니까 보완 관계에 있는 뭐죠? 재와 A 프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죠. 2번은 수요의 증가. 3번 재와 A가 열등제일 때 소득이 증가한다. 자, 여러분 소득이 증가를 하는데 소득이 증가할 때 이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수요량이 감소할 수도 있는데 이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상품은 뭐라고 하죠? 정상제 또는 우등제라고 하고 소득이 줄어들면 열등제죠. 그러면 열등제죠. 자, 소득이 증가했을 때 열등제가 되면은 수요량이 감소해요. 수요의 감소죠. 3번 정답. 자, 대체제 B의 가격 상승. 자, 대체제 B 커피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홍차 가격 A,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홍차 수요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는 수요의 증가. 5번 재와 A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한다. 자, 선호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선호가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를 해요. 반대로 선호가 줄어들면 수요는 감소하는 거죠. 선호가 증가하면 수요의 증가입니다. 3번 정답. 13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주택의 수요 공급에 관한 그림이다. 수요 곡선 D0를 D1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 D0를 D1으로 이동시키는 요거죠. 수요의 감소를 나타내는데 수요의 감소 요인 찾아라. 주택 거래 규제를 완화한다. 예를 들어서 투기 과열지구죠. 자, 이 주택 거래 규제인데 이 투기 과열지구 또는 투기 지역을 해제하는 거죠. 완화한다는 것은 해제를 하면은 황금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요는 증가합니다.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하면은 또 수요가 증가하죠. 문제 열등제는 말이 없으니까. 모기지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은 이자 부담이 낮아져서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합니다. 대체재 가격이 하락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주택 수요는 감소합니다. 4번 정답입니다. 자, 주택 건축 자재의 가격. 여러분 건축 자재의 가격은 건축비인데 건축비가 하락하면은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져요. 공급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4번이 정답. 자, 14번 부동산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주택 보조금을 지급을 함으로써 보조해준 금액만큼 실질 소득의 증가로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돼요? 우측으로 이동하죠. 왜?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우측이 포인트인데 맞는 지문이죠. 이거 시험에 좌측 이렇게 뭐 출제하잖아요. 우측 맞는 지문 포인트.
부동산 가격의 하락. 자, 여러분 요 얘기죠. 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 법칙에 따라 부동산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A점이 B점으로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2번 정답.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2번 정답. 금리가 인상되면 어떻게 돼? 이 금리가 인상되면은 이자 부담이 높아서 구매력은 떨어지죠. 수요는 감소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맞는 질문.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의 감소로 수요 곡선 좌측 이동. 맞고요. 신용의 유용성이 증대는 대출금이 많아지니까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수요 곡선 우측 이동. 맞습니다. 2번 정답이 되겠죠. 자, 15번. 아래의 보기 중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아파트와 대체재 관계는 오피스텔 가격이 인상했다. 오피스텔 가격이 인상되면요, 어떻게 돼요?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거든요. 자, 아파트 가격. 자, 여러분이 얘기거든요. 아파트가 나오면은 이런 얘기인데, 자, 아파트 가격이 나오죠.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 곡선이 지금 이렇게 주어졌는데,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점에서, 이 점 A점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증가한데, 이때 A점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하죠.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B가 들어가면 안 돼.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것을 모두 고르는데, 이건 수요 곡선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니까 B가 들어가면 안 되죠. 자, 1번 지문에 B 들어가고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5번도 B가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안 돼요. 그럼 답은 4번이 정답인데, 소득 3번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4번에 선호도가 높아지면 수요가 증가하고, 아파트 가격이 조만간 오를 것이라 예상되면 현재 가격이 싸니까 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A, C, D, E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B만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 기본적인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래 시험에도 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출제가 예상되는데 잘 우리가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 이론에 대해서 마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공급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